안녕하세요. 정엄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상론으로 보는 병화, 그래서 4월이라는 그 계절의 병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일단은 궁통보감에 나와 있는 아무래도 제가 강의하는 이 기상론이라는 게 물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일단 생명론입니다. 생명론이고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하게 되면 이제 물상론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데 조금 거창한 것 같기도 하고요. 기상론, 생명론, 물상론, 이기학, 여러 가지 등등 또 상리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전해 내려왔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를 이 상리학이라는 학문을 하나의 그냥 이게 제가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사주 공부를 하는 방법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격국이나 신살, 만철, 격국법, 신살, 공망, 심의, 운서, 이게 대표적인 현재 사주학계나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강의를 하는 내용들인데, 일단 저하고는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쟤는 나름대로 일단 뭐 어떤 사주든지 하나의 형상을 좀 일단 보고자 합니다. 형상은 기세인데 이 기세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이제 기상론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기상론을 그나마 책으로 조금 체계를 가지고 잡아놓은 게 이 궁통보감이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궁통보감이 100% 맞느냐, 이게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실제 통변을 해보게 되면 맞지 않는 글도 많이 있고 또 실제 맞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각자가 판단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4월의 병화, 계절적으로 이 4월의 병화에 대해서 한번 궁통보감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고 조금 인정이 가지 않는 부분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깊이 있게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하는 좀 스타일이 아닙니다, 원래. 그래서 조금 이제 미흡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가볍게 이거를 훑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자가 너무 많고, 한자 하나하나에 얽매이다 보면 정작 중요한 핵심에는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여기에 이제, 삼화병화 총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궁통보감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일단 삼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름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삼화의 병화는 쉽게 가면 여름병화를 보통 삼화병화라고 보게 되면 맞습니다. 한자가 양이 성렬이다. 양이 성렬, 양의 위세가 성렬, 그 성질이 아주 사납다는 겁니다. 양이 성렬이라 전용임수. 태양 자체는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지지 않더라도 원래 본래 자체가 강합니다. 태양이. 헌데 특히 여름이 되게 되면 4, 5, 미월. 이제 미월은 좀 저희가 그런데 4, 5월은 그냥 100% 무조건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기세가 강할 경우에는 반대되는 기운인 임수, 칠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임수를 쓰라고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약해궁에 임수가 무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 구절을 봐야 이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양의 위세가 성질이 강하니 전용 임수, 오로지 임수를 써야 된다. 약, 해궁, 임수 무력. 만약에 해궁의 임수가 무력한다 라는 것은 극설, 기고야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해수가 어떻게 보면 지지로 내리면 임수의 뿔인데 이 신금하고 해수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 중에는 간목이 있어서 해수라는 물이 수생목으로 간목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무력하다라고 보통 표현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는데 극설기 고야라. 회라는 것은 돌아서 극설한다는 거거든요. 기가 빠진다. 기가 빠진다라는 것은 해 중의 임수가 해중 간목에게 기운이 설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해수를 살필 때에는 간목과 임수를 중점적으로 잘 봐야 되는데 임수가 간목에 힘이 빠져서 간목이 생명인데요.
이 생명을 살리는 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수가. 그래서 삼합으로 보게 되면 해수는 해묘미에서 목의 장생지가 됩니다. 목의 장생지. 그래서 이 해수는 물이면서도 나무인 생명체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수를 원국이나 이런 데서 해석하는 게 약간 주의를 깊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회극 설기고야라. 이게 인자로도 있는데 보통 인용 신궁 장생주수라. 그래서 오로지 쓰라는 얘기입니다. 신궁에 있는 장생에 물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신자진 다 아시겠지만 신자진 삼합, 신자진은 삼합 수국을 이루죠. 이 수국의 장생지가 바로 신금입니다. 그래서 임은 신에서 장생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간목은 해수 중에서 장생을 또한 이루고요. 그래서 인용 신궁 장생지수, 만약에 오로지 신궁에 있는 이 물을 쓰게 되면 방운 북이라, 북에 이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귀까지는 들어가는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북이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신궁에 있는 임수에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월 전용임수라. 이걸 어떤 책에서는 단자로도 많이 읽던데 아마 단자로 읽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오로지 전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문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는데 4월의 전용임수라. 4월은 그냥 오로지 임수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임수를 생해줄 수 있는 금으로서 보좌를 하라는 얘기고 5월 역정용임이라. 5월이라는 것은 5월을 얘기하게 되는데 5월 말달에도 역시 임수를 쓴다. 4, 5월에 임투자는 북이라. 4달이든 5달에 태어난 임수가 투관되어 있는 병화는 북이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통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 구절이 약간 이제 좀 해석이 모호할 수가 있는데 정화가 많은 경우, 비견겁제입니다. 병화가 있고 정화가 많다거나 또는 지지에서 이 정화를 나타내는 오화라는 글자, 불기운이 많을 경우에는 경관개수라. 더불어서 개수를 볼 수가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병화에서는 이 개수를 보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데 오로지 정화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경관개수라. 그 개수 보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보통 해석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정화는 병화일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양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인 합살의 개념이 조금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양인 합살이 되려면 이런 경우가 보초적으로 양인 합살일 겁니다. 천간으로 띄우게 되면. 근데 이 양인 합살에 대한 사주 해석이 대단히 좋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맞는 해석인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까지 병화 기준으로 양인합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주를 감명했을 때 귀한 사주, 소위 판검사 사주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이 판검사 사주를 본 적이 좀 없습니다. 대신에 양인합살은 아니고 이 개수나 임수는 아닙니다. 개수라는 글자일 경우에 한해서 약간 그런 이루는 경우로 보긴 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연구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정다의 경관개수라 6월 용임이라 6월은 이제 미달입니다. 미달에도 임수를 쓰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단차 경금이자라. 그럴 경우에는 오로지 그냥 경금을 또한 보좌에서 금생수로 써서 보호신으로 쓰게 된다. 희신으로 쓸 수 있다. 그 정도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양인합살 6원 말리라. 어쨌든 됐든지 간에 이거는 병화뿐만 아니라 모든 일간에서 양인은 비견겁제인데 이 비견겁제를 합살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다스릴 수 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구조들은 위건말립니다. 권위가 하늘을 찌르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에서 비견겁제는 양인도 들어갑니다. 양인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제압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제압하는 구조. 경쟁에서 당연히 뛰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국가 권력을 다루는 곳에서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또 경찰 이런 데서 많이 보이는 사주들입니다. 정화, 양인태왕
만약에 양인인 정화가 이렇게 태왕할 경우에는 정이 양인 도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되게 어려운 해석인데 이게 양인인데 양이라는 게 양머리에 칼도자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도과라는 것은 뭐냐면 이 창과자입니다. 이게 창과자인데 도라고 하는 것은 180도 회전시켜 버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었던 사람이 칼을 들고 돌아서 나를 찌르는 걸 얘기하겠는 게 뭐냐 배신수 이런 거거든요. 정화 양인이 태어날 경우에는 오히려 사주의 주인은 이 여름의 주인은 병화입니다. 이 병화가 주인인데 정화가 태어날 경우 이 정화가 이제 오히려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과 머슴,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뒤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화와 양인이 태어날 경우에는 정이 반인도가라. 이게 뭐냐면 크게 당한다는 겁니다. 크게 배신을 당한다. 이런 사람들, 경쟁에서 밀리는 사람들, 이유 없이 큰 화를 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주에서는 비경겁제가 떠있을 경우 일간과 힘의 크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비경겁제가 내 사주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운에서 한 번씩 반드시 배신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이 병화는 우주의 주제자로서 만물을 키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만물을 키우는 주제자, 제가 이런 표현을 잘 하는데 병화가 원래 이런 겁니다. 만물을 키워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기 때문에 항상 이상과 꿈이 크고 좀처럼 고개를 못 숙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정화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내 빛을 가려버린다. 물론 가릴 수는 없지만 오히려 정화가 힘이 강해진 경우 병화는 크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병화가 이럴 때 크게 한번 당하겠구나.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일을 벌렸는데 잘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정이 양인 도가 모두주계 이게 아주 나쁜 말인데 머리가 없는 귀신이란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사람이 모두주계라는 게 뭘까요? 이걸 유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주는. 이 궁통보감은 옛날 중국 시대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조화원약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가 우리나라 국내로 우리나라 국내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제가 다시 그 책이 수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중국이라고 보게 됩니다. 무두주계는 뭐냐면 머리가 잘린 귀신, 이거 시신을 얘기합니다. 시신이 뭐냐면 나라에서 큰 죄를 지르고 참수당한 죄인들, 지금 제 생각입니다. 어떤 책에도 이런 표현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무두주계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병화가 정화 양인이 태양에서 화를 입었을 경우 무두주계,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병화용입니다. 병화가 임수를 쓰게 되면 생왕, 좌실, 방호라 왕성한 걸 좋아하게 되는데 다만 기, 임수, 태양 기라는 것은 꺼리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꺼릴 글자죠. 임수가 많은 걸 또 꺼립니다. 병화는. 왜 그런 거 하니 이런 사주도 이게 꺼리는 겁니다. 좋은 글자가 많게 되면 오히려 화가 됩니다. 사주는. 왜냐하면 힘의 균형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사주인지 간에 특히 일간입니다. 일간은 사주의 주인이니까 일간은 체가 되면서 사주의 주인 글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임금이죠. 이 임금이 힘이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한쪽에 힘이 강하게 되면 이게 임수라는 것은 병활관으로 보게 되면 관살인데 바로 관살이 흉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귀로 작용하게 됩니다. 옛날에서 귀라는 표현은 되게 안 좋은 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나를 치는 겁니다. 나를 친다? 사주가 극이 강하게 버리게 되면 이렇게 일간이 기를 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지만 좋지가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현저히 딸리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생황자실방호의 기임수태다. 임수가 태다하게 많은 걸 싫어하는데 명, 이런 걸 일러서 이를 명자입니다. 살중신경이라고 합니다. 살은 강하고 나는 약하다. 허약한 환자가 살만 강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환자가 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예. 몸은 가볍고 살은 중하다 이런 뜻인데 내가 약하니까 큰 능력 발휘가 쉽지 않다. 이게 이제 명살중신경에 관한 해석입니다. 이게 한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걸 다 하려면 한번 요 구절도 제가 한번 몇 번 읽어봤는데 여기에서 크게 취할 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구절 중에는 조금 도움이 되는 실제 사주에 맞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이제 아닌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월의 병화는 걸록어사 다 사에서 걸록을 이루게 됩니다. 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사화는 병화의 걸록지입니다. 12운성으로 그래서 걸록을 이루게 되고 화염 화세가 염려입니다. 그 화세가 불이 막 탄다는 겁니다. 불꽃이 뭐 그냥 가차없이 솟아오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전용 마땅히 써야 하는데 전용으로서 임수를 써라. 해염위지력이다. 해염위지력 이 불꽃의 위세를 해소시킨 불꽃의 힘을 해소시키면 이걸 이뤄서 성기재지공이라고 한다. 이 해염위지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임수수란 얘기입니다. 이 임수물로서 불꽃의 기세를 해소시켜버리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이뤄서 기재공을 이룰 수 있다. 이제 기재라는 것은 수화기재라는 말에서 나오는 건데 주역에서 물과 말의 이 물과 불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수화기재 큰 어떤 조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은 이 세상 만물, 생명 있는 모든 만물은 불과 물의 조화에 의해서 수화기재의 공에 의해서 그 생명이 싹틉니다. 생명이 싹튼다는 것은 사주에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이 싹트는 사주들은 의식이 훌륭하고 생각이 바르고 인생을 바르게 살려는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기재지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무임 임수 마찬가지로 임수가 없게 되면 고양실보라. 그래서 고독한 양이라는 겁니다. 보좌해 줄 게 없다. 어떤 걸 잃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난투청광이요. 청광, 푸른 빛이 하늘은 보면 푸르죠. 태양의 빛이 어떻게 보면 푸른 겁니다. 네, 하늘 보면 맑을 때는 푸르거든요. 그래서 난투청광이라 푸르게 그 빛을 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양실보. 이 보라는 것은 임수를 얘기하고 고양은 병화를 얘기하게 됩니다. 병화가 임수 없이 홀로 뜨게 되면 밝게 푸른 빛을 낼 수 없다. 득경발 수원이라 해서 경금이라고 하는 수원지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병화의 기본 조건은 임수가 있어야 되고 이 임수를 보좌해주는 경금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 궁통보감의 해석인데 여기에서 경금은 굳이 없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실제 제 감명법이고 다만 임수가 경금을 천간에서 얻으면 안 되고 이 임수의 뿌리를 지지해서 얻어야 더 귀한 사주가 됩니다. 방이 유근지수라 이걸 이끌어서 근이 있는 무리를 한다. 임경양투하게 되면 임경양투 임수와 경금이 투관되고 불견무토 무토를 보지 않을 경우 호활 청호왕량이라 호활 호수왕량이라고 되어 있네요. 호수의 빛이 아주 널리 왕량하게 아주 평화롭게 비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주 좋다는 얘기죠. 무토를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무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 그런 건 아닌데 이 병화일간에서 무토를 보게 되면 무토는 서산입니다. 서산. 높은 산. 서산에 걸린 태양입니다. 그래서 병화일간 기준으로 무토는 높은 산과 서산이기 때문에 높은 산에 걸린 태양의 모습을 함으로써 일단 태양의 빛을 가리기 때문에 무토를 보지 않는 게 일단은 좋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100%는 아닙니다. 무토가 오히려 흉시인인 구름이나 비를 멈추게 하는 작용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주의 그릇이 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릇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호월, 호수왕양, 광양태양. 태양이 넓게 비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이, 현저 다 똑같은 얘기고요. 문명지상이라. 이 문명지상이라는 게 상당히 좋은 표현인데 병화나 정화는 온통 문명의 상을 갖고 있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세상, 우주를 비춰버립니다. 빛이 비추게 되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지상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문명지상이라 하더라도 이 병화와 정화는 그 나타나는 현상과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병화는 아침 인시나 묘시, 진시에 떠서 사오미, 신시까지 태양을 비췄다가 유시부터 죽어버립니다. 유시부터 그 빛을 감추게 되는데 정화는 유에서 장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갑니다. 이게 병화와 태양은. 그래서 사주를 상담할 때 병화와 정화의 일간의 특징을 완전히 반대로 해석을 해서 잘 풀어줘야 됩니다. 문명지상적 인격 합차라.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늘에는 천지인이 있는데 인간의 화음이 합차 다음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냥 이거는 조금 왜냐하면 운이조 표현이 많기 때문에 그냥 넘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인덕을 표현하게 됩니다. 천지인에서 천은 천덕이요. 하늘에 덕이 있는 것이고 이게 천간입니다. 천간에 덕이 있고 지지는 지지에 덕이 있습니다. 이걸 지덕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덕이라는 게 있는데 천간과 지지가 합쳐서 인덕을 나타낸다 볼 수도 있고 지장관을 또 인덕으로 보기도 하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렇게 병화가 임수를 볼 경우에 인격 합차라. 그 사람의 덕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부단 과갑쟁령이라.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갑이라는 것은 과거급제를 의미하게 되는데 과거급제가 요연하다. 한마디로 과거급제 하기 쉽지 않다. 지금으로 치면 고시 합격하기 쉽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임수 없이는 병화의 귀는 논할 수가 없다. 이 부단이라는 것이 이제 참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어떤 한자적인 표현인데 아마 그런 뜻으로 제가 풀어준 식으로 알게 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필요은일복령이라. 약 불엄이면 필암손음덕이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병화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임수의 효용을 보지 않게 되면 필암손음덕이라고 했습니다. 음덕이 암손한다. 숨어있는 음덕이 상처를 입는다. 음덕이 옛날에는 과거급제 하게 되면 과거급제를 하게 되면 다 조상이 음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음서라는 제도가 있었죠. 제가 알기로 음서제도. 이 음자가 똑같은 이런 음자를 쓰는 겁니다. 다 이렇게 풀초가 들어가는데 저기 고대 음서제도에서는 이게 부모가 나라에 큰 공을 짓게 되면 자손이 과거 시험 없이 그냥 바로 관리에 등용되는 시험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그 무인시대 드라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경대승이라는 인물도 그 용호장군인가 할 때 아버지 경승인가 경대승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버님 이름이. 하여튼 경대승의 아버지도 보면은 경대승도 이렇게 음서로 해서 발탁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길게 얘기를 했는데 필요 암손음덕이다. 그래서 암손에 과거급제 하지 못하면 조상의 덕이 없다. 그냥 그 정도 해석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홍무임수하게 되면 개역고용이라.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공감이 안 간다 하는 부분입니다. 혹 무임수, 임수가 없을 경우에는 개수를 역시 역으로 개수를 쓰게 되는데 경경개투라. 이 말입니다. 경금이 투관되어 있을 경우에 개수라는 것은 병화가 있고 이렇게 개수가 있고 경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불부필기라고 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아도 귀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과연 맞는가? 만약에 이 표현이 맞으려면 이런 식의 표현은 맞을 수 있겠죠. 경금이 여기 있고 여기 병화가 있고 여기에 개수가 있는 경우 단 연에서
어떤 글자가 나타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이 표현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불부 필기고 단심성, 심성 괴백이라고 되어 있네요. 심성이 이게 괴이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괴팍하다.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 병화가 임수를 쓰지 않고 개수를 쓸 경우, 경금이 투관될 경우 귀는 논할 수 있다. 귀한데 다만 심성, 성격은 괴팍하다는 얘기입니다. 괴백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성격은 별로다. 성정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교무선변이라 교묘한 모사스러운 선변, 이게 거짓말입니다. 사기치는 말들, 교묘하게 사기치는 말을 잘한다 이런 겁니다. 이 사주는 의식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8자에서 이런 사주들 글쎄요, 이게 의식이 바를까요 이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묘선변이요, 혹임계 구무라. 혹 임수도 없고 개수도 없는 경우에는 우한지배라 그냥 우둔한 평범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화염무제, 화는 치솟는데 재함이 없다. 관살이 없게 되면은 승도지류라. 승도의 명이라고 했습니다. 뭐 승도의 명이라고 해서 실제로 뭐 고승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중국에는 유학이 지배를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속칭, 이 승려들이 아주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건 전부 다 승도에 막 비유를 일부러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숙류 업부 정책이 있었죠. 그런 정책에 의해서 스님들이 중이다, 그렇게 비하되는 표현들을 쓴 겁니다. 당연히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될 겁니다. 승도지류요, 불연이면 수박요절이라. 불연,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승도가 안 되면 임수도 없고 개수도 없고 관살이 없다. 근데 관이 없다. 승도지류다. 또 승도지류가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박요절이라. 반드시 빨리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표현이긴 한데 넘어가겠습니다. 혹 일파경금이라. 일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무리를 상징하는데 경금이 무리 지어 있다. 무리를 지어 있는 경금. 뭐 이제 그러면 벌써 뻔한 거죠. 재성이 쉽게 얘기하면 이걸 뭐 재다신양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병화가 경금,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 팍팍이 가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왜 태양이 구름에 가려 있는지를 유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혹 일파경금이고 불견 비겁이라. 유부무기라. 부함은 있어도 귀함이 없다. 뭐 요거는 어느 정도 뭐 50%는 맞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경금이 있는 경우 재물이 없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불견 비겁이라는 것은 비겁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천간에 불필요한 글자가 있을 경우 아무 필요 없는 글자들이죠. 병화 일간의 힘을 빼는 사주들, 병화의 갈 길을 못 가게 하는 사주들, 이럴 경우 천간에 병정, 비겁이 있게 되면 오히려 이때는 일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하고 한번 예제를 들고 사주를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봐야겠습니다. 혹 병호일간이라. 병호일간의 사주다임. 병원대 임수가 많을 경우 불견무제, 무토로서 재함을 얻지 못하게 되면 명활 음영살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이제 그 임수가 많은 경우하고 비슷한데 관살이 많은 경우 음영산줄이라. 이거 전부 다 뭐냐면 썩 좋지 않은 걸 나타내게 됩니다. 형살을 받게 된다는 얘기군요. 관살은 형살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로 다양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명활 음영살중이라.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광곤지류요 혹지수국. 만약에 지지가 물바다, 수국, 신자진, 삼합이나 이런 물바다를 이루어버리게 되면 가지중중 임투. 이런 상황에 임수가 오히려 더 격기업으로 더 투관되어 있는 경우 일무제복, 일체 재함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도적지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은 강하고 태양이 그 관살을 제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게 다 도적지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썩 좋지 않은 사주라는 거죠. 여경기토, 만약 기토를 보게 되면
하천 피부라. 그래서 만약에 기토를 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병화가 뭐 임수가 많다. 근데 기토가 있다. 대표적인 이제 뭐 안 좋은 표현인데 임수 호숫가에 한 줌의 흙을 뿌렸다. 그래서 이 기토가 아주 별로 속 좋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도적지명으로서 태양은 본시 맑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맑고 고귀하다. 맑고 고귀한데 이 기토와 임수를 같이 보게 되면 이 맑고 고귀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게 되겠죠. 용임자, 금처수자라. 이것도 아주 이제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게 육친의 관계를 사주에서 감명할 때 궁통보감도 그렇고 적천수도 그렇고 궁통보감도 그렇고 적천수도 그렇고 이 금처수자라는 말을 잘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용임자일 경우에는 금처수자인가? 물론 이 경우에는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병화일관에서 남자를 기준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 옛날 책들은 이 수라고 하는 것은 관살이거든요. 그래서 관살로서 자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가 자식이 되고 이 수를 생해주는 금생수 하니까 이게 당연히 어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금이 어머니가 됩니다. 이때는 어머니란 것은 이 사주에서 바로 부인입니다. 부인. 물론 재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인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러면 만약에 임수가 없을 경우 만약에 병화인데 수가 없다. 천간지지에 수가 없다. 그럼 자식이 없나요? 이런 식의 해석이 이제 가장 중요한 자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있어요. 이럴 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수를 무조건 관살은 무조건 자식. 이 공식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육친 통변할 때, 특히 자식 관계를 볼 때 절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주에 여자 사주에서 관이 없네? 남자가 없구나. 남자가 없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자 사주에서 재성이 없다. 재성이 없을 경우 부인이 없나요? 아닙니다. 부인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찾아내는 게 바로 용임이라는 건데 용신론입니다. 이때 찾아야 될 게 용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사주에서 누가 나를 살리는 글자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글자를 통해서 자식과 부모나 또는 부인되는 글자를 역으로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해서 이론 부분, 지금 이론이 역시 한자를 하니까 시간이 벌써 30분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제가 이제 요 사주가 궁통보감에 3개의 사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가 이제 다 벼슬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사주가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진짜 그 궁통보감이나 옛날 책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그게 불분명한 출처의 사주들이 많습니다. 물론 온라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벼슬을 음서를 통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집안이 물론 자녀가 현달해서 또 과거를 봐서 진출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과거에서 뭐 다 관리들 사주겠죠. 다 관리들 사주였고 옛날에는 직업이 다양하지도 않았고 전부 산후공상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양반으로 태어나게 돼서 예를 들면 양반으로 태어났는데 엄청 이 자녀가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좋아하고 아버지의 더 음서를 통해서 과거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 사주가 관리사주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음서를 통해서 과거에 들어간 경우 그 자식은 반드시 주색잡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주색잡기, 술 좋아하는 겁니다. 놀기 좋아하고 한마디로 진짜 공부나 이런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주를 통해서. 근데 사주가 이렇다고 해서 너는 관리가 아니야. 요새는 좀 다르지만 옛날에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아니 이게 어떻게 관리까지 되지? 이런 사주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사주도 관리라고 하는 건데
다 사달이거든요. 사달의 뱀달인데, 이제 사마의 계절인데, 천간에 이사주도 일단 보게 되면 태양이 여름에 기세가 아주 좋죠. 4, 5미니까 완전히 이거 반국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반국을 잃을 경우 100%는 아니지만 이게 사주 첩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주 첩경에 반드시 아버지가 첩을 많이 거느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첩을 거느린 사주. 이 사람이 거느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도 거느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첩을 거느리는 대표적인 사주. 이게 딱 보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사주 첩경에 이런 비슷한 그 사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주 딱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형제들도 많고 아버지가 재치를 쓸 것 같고 요 남자인데 이 남자가 결혼하게 되면 요것 봐라 좀 그죠. 뭐냐면 이성관계가 이거 문제가 있는 사주입니다. 이게 속칭 바람기 저는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주 딱 보게 되면.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태양은 을목 천간에 을목이 있는 경우 목이라는 글자가 떠 있는 경우에는 나무를 키워야 됩니다.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과연 이 나무를 키우는 사주라는 거죠. 이 사주가. 그리고 키울 수 있는 땅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궁합적으로 아주 안 좋은 사주인데 특히 천간의 이 병신합은 더 문제가 큽니다. 합도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이렇게 병신합이 되어 있는데 양쪽에 갑을 있는 경우 또는 임수나 개수가 있는 경우 또 경금, 신금이 있는 경우 이 병화의 성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주 해석이 많이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이 사주가 관리를 했다니까 그래도 뭐 다행인 거는 글쎄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 큰 대국을 이룰 수 있는 사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거나 관리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좀 살펴봤고 이게 조금 초원 실패할 사주가 상당히 큰 가능성이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가정이 벌써 2개입니다. 이런 사주들. 자, 이 사주도 마찬가지인데 여름입니다. 여름인데 여름에 천간에 보니까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으면 나무를 안 키울 겁니다. 그죠? 나무를 키울 이유가 없죠. 근데 지지를 보니까 인목이라는 나무가 한 그루가 딱 떠 있는데 요 인목이 오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 사주가. 덕후에 인사신 3형까지 맞아가지고 이 배우자도 이 사주도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이혼 가능성 있는 사주다. 초운에는 조금 초운 가지고 해로는 못할 것 같다. 이 사주. 네, 천간에 경금, 신금도 그렇고 이 시에 또 병화가 딱 2개 붙어가지고 사주의 그릇을 완전히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천간에 지지를 보니까 임수라는 글자가 없고 천간에 신중에 임수가 있긴 한데 이게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를 논하기는 좀 어렵다. 그냥 같다면 뭐 부모의 덕으로 성공한 사주다. 그 정도 개념을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주는 조금 개념이 좀 다르긴 한데 이 사주는 좀 대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같은 다 천간에 비견겁이 떴고 이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임수가 없을 경우는 개수를 아까 대타로 쓰라고 반명이 아까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수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의 병화는 강한데 강할 경우에는 개수는 물론 정관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관이라서가 아니고 원래 임수를 써야 됩니다. 임수를 써서 수화기지의 공으로서 병화의 빛을 아주 멀리 비춰줘야 되는데 개수를 쓰게 되면 이 빛이 오래 못 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원래는 흉신이지만 이 사주에서는 흉신이 아니고 이럴 때는 약간의 길신의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성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사주가 제일 낫다. 어찌됐든지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사주가 좀 나은 사주긴 하지만 사축합으로서 조금 그릇이 많이 현저히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얼핏 보게 되면 대운이 거꾸로 가기 때문에 임진부터 가겠죠. 거꾸로 가니까 임진대운, 임진, 그 다음에 신묘, 신묘, 경인, 그 다음에 기축, 무자 이렇게 되겠죠. 대운이 무자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로 가니까 제가 뭘 보려고 했냐면
이 무자 대운이 좀 좋긴 한데 조금 아깝죠. 이 신금 때문에. 이 신금 하나만 없었어도 사주가 그릇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 사주. 여기에 무기토나 좀 하나 떴으면 얼핏 보면은 저기하고 좀 비슷하네요. 북한의 장성택 사주가 약간 비슷한데 청강구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지는 완전히 다르고요. 청강구조를 보게 되면 장성택 사주가 개수가 있고 시가 보통 기토시로에서 많이들 통변을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고 보통 무자시로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제2인자까지 갔겠죠. 제가 봤을 때는 김일성의 그 여동생하고 결혼해가지고 승승장구했죠. 제가 그 사주는 아마 병일간의 개수가 있었고 여기 아마 기토시로 통변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무자시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 사주도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낫다. 이 세 개 사주 중에는 그렇게 좀 통변을 간략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원문을 좀 많이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는데 가급적이면 원문을 조금은 그래도 원서를 이렇게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원서를 보고 제가 사주를 많이 터득한 건 아니고 실제 임상이나 또는 어떤 물상론적인 그런 통변의 기초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주를 제 나름대로 자꾸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좀 부족한 강의지만 이 정도로 오늘은 좀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한번 이번에는 5월에 한번 그 병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